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바비 인형 머리를 닦고 자르면서 노는 게 가장 행복한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미용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제 꿈을 부모님께서는 격렬히 반대하셨어요. 사실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까지 다 변호사인 집 외동딸이 뜬금없이 미용고에 진학하겠다 하니 본인들의 길을 따라 변호사가 되길 기대하셨던 부모님으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었죠. 1년간의 설득 끝에 대학은 꼭 가겠다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한 후에 미용고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용 기술도 열심히 익혔어요.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입시 공부까지 하다 보니 정말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빡센 고교 생활을 보냈어요. 종합 미용 면허증과 함께 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준의 대학은 아니었지만 나름 서울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대학은 조금 다녀봐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냐고 설득하셨어요. 그렇게 미용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게 되면서 고교 시절보다도 더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오전에는 학교 생활, 오후에는 미용실 막내 스텝으로 밤 10시 넘게까지 일하다 보니 몸이 한계로는 부족할 지경이었죠. 이런 의미 없는 이중생활에 지친 저는 부모님께 학교 자퇴서를 내밀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자퇴를 해버린 딸이 야속했던 아버지께서는 크게 실망하셨고 부모님과 심한 갈등에 저는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집에서 나온 후 미용실 휴게실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던 일이라도 직업이 되니 정말 쉽지가 않다고 느껴졌어요. 말이 미용사지 미용실에서 막내 스텝은 거의 심부름꾼 그 자체거든요. 업무 시간에 가위를 들기는커녕 머리카락 쓸고 닦고 손님들 샴푸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어떻게든 어깨너머라도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운 좋게도 좋은 동료들 덕분에 미용사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밤낮 없이 미용에만 몰두한 결과 샵에서 정식 디자이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이 있는 나름 인기 디자이너가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님의 커트 손님 콜을 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손님, 어떻게 잘라드릴... 아빠! 그 자리에는 아빠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난 5년간 엄마랑은 가끔 연락하며 부모님의 소식은 듣고 있었지만 아빠에게는 연락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5년 만에 뵙는 아빠의 모습에 쏟아지는 눈물 꾹 참으면서 커트를 해드렸죠.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소희야, 많이 보고 싶었다. 이 아빠 욕심에 우리 딸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바보 같았구나. 미안하다. 아빠와 지난 5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을 쏟아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마침 개인샵 오픈을 생각하고 있던 저는 본가 근처에서 개인샵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전 가게에서 단골이던 분들이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예약이 필수인 미용실이 되었습니다. 손님으로 온 그 남자도 만나게 되었죠. 가게 오픈하고 한 달쯤 됐을 땐가?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자 손님 한 분이 헐레벌떡 들어오셨는데 혹시 지금 커트 되나요? 사실 청소까지 끝나고 마감하려고 했던 차라 돌려보낼까 했었거든요. 마감 시간 전에 오기 위해 급하게 뛰어왔는지 가쁜 숨을 쉬는 그의 모습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의 머리를 자르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장 내일 아침에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퇴근하자마자 달려왔다고 설명했어요. 커트를 마쳐서 다행이라며 다음에도 꼭 또 오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단골 손님 하나 더 생겼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죠. 그는 그 후로 3주마다 머리를 자르러 와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다 보니 연애 상담까지 할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안 사귄 지 3년이나 됐다면서
올 때마다 외롭다는 타령에 친한 언니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자와 소개팅했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소희야, 그 남자 뭐니? 소개팅 나와서 네 얘기만 1시간 하다 갔어. 나 참, 걔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니? 소개팅 자리에서 그 남자의 행동에 화가 몹시 난 그 언니에게 소개팅 주선자로서 면목이 없긴 했어요. 그래도 왜인지 기분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역시나 3주 뒤 머리를 자르러 온 그에게 그날 소개팅에 대해서 물어봤죠. 석진 씨, 소개팅 어땠어요? 소희 씨, 눈치가 좀 없으시네요. 그분한테 제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제가 이 정도면 많이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고백을 했어요. 마음속에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정말 여기까지는 행복한 장밋빛 미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앞에 예비시댁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이 앞을 가로막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결혼 허락받으러 간 그의 집에는 온 집안 식구가 모여 있었어요. 첫 인상부터 심상치 않은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야기는 들었다. 미용사라고? 네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학자 집안이다. 사실 네가 내 눈에 탐탁치는 않지만 우리 석진이가 좋다고 하니 결혼은 허락하겠다만 지켜보마.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에게 학자 집안 얘기를 하다니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만 싶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예비 시모와의 관계가 걱정되기는 했지만 저희 둘만 사랑한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어느 날 예비 시모께 전화가 왔어요.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저를 부른 예비 시모께서는 저에게 정말 치욕적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알아보니 꼭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미용사들이 좀 문란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그래서 네 몸에 대해 몇 가지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다. 들으면서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 전에 기본적인 검사를 하자고 하는 집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미용사들이 문란하더라. 이게 도대체 예비 며느리한테 할 소린가요? 예비 시모의 치욕적인 발언 앞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문란이라뇨.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 솔직히 말하마. 내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집이 그야말로 엘리트 집안이다. 고졸 며느리 봤는데 내가 그 정도 검사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말 그대로 네가 예전에 밖에서 문란하게 놀다가 임신이라도 못하면 우리 집안 대가 끊길 수도 있지 않니? 아예 저를 문란한 여자 취급하는 예비 시모와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저를 오랜 시간 설득을 하더군요. 그런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니 부모님 말고 너랑 나를 위해서 받는 검사라 생각하자고. 좋은 일 앞두고 너무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자는 말에 저도 못 이기는 척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받는 동안도 이런 꼴을 당하면서도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양가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이날 제가 파혼을 결심한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하나뿐인 외동딸의 시댁 식구를 만난다며 설레어 하셨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상견례 시작 10분 만에 무참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날까지도 차가운 눈빛을 한 예비시모께서는 저희 부모님 앞으로 몇 장의 A4 용지를 내밀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돈, 여기 예단 목록입니다. 저희가 욕심 안 내고 딱 적정한 수준으로 적었으니 이 정도는 맞춰서 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예단 목록을 보시던 친정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목록에는 예비 시아버지의 명품 시계, 예비 시어머니의 명품 핸드백에 가구까지 모두 명품 제품으로 가득 적혀 있었고 심지어
육촌 동생의 명품 정장까지도 적혀있지 뭐예요. 무슨 재벌집 예단 목록도 아니고 살다 살다 이런 예단 목록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집 구할 때도 서로 반반하기로 해놓고 이런 예단을 요구하는 집이 어딨는지 정말 황당할 따름이었어요. 사돈, 이건 좀 아무리 봐도 예단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돈 명품 시계랑 가방이랑 박사방 시계까지는 준비하겠는데 6촌까지 예단을 챙기는 건 저희에게 꾸민비 겨우 100 주시고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예단 요구에 친정 아버지께서도 한마디 하신 거였거든요. 이에 예비시모께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이게 과하다니요?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아쉬운 집안에서 좀 더 해오는 게 상도 아닌가요? 학벌적으로나 집안적으로나 사돈, 저희도 고졸 며느리 받는 거 고민이 크답니다. 결국 예비시모는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로 저희 집안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석진이 H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고 우리 애아빠도 아직 공직에 몸담고 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저희 집안이 좀 빵빵합니다. 사돈 내외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예단해 주시고 저희랑 사돈 맺으면 어디 가서 미치는 장사했다는 소리 안 들으실 겁니다. 꼴 같자는 자랑을 이어가던 예비시모는 이윽고 선을 넘어버렸어요. 사돈, 내가 솔직히 말해볼게요. 소위 말이 좋아 미용사지. 그게 뭐 직업이나 됩니까? 고졸의 미용사에 저희가 결혼 허락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예단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요. 친정 부모님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울그락불그락 했고 내 결혼 따위 때문에 이런 여자 앞에서 내 부모들이 굴욕당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꼴값 떠시네 정말. 제 한마디에 상견례장은 숨소리 하나하나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고 지 부모의 꼴 같자는 꼴을 지켜만 보던 남자친구가 저를 막아서며 말했는데요. 소희야, 너 뭐라는 거야? 꼴값이라니. 야, 넌 입 닥쳐. 네 부모가 하는 꼴 안 보이니? 너희 집안이 뭔데?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잘났길래 유세를 떨어? 네가 대기업 다니는 거? 네 아빠가 공직에 있는 거? 그냥 듣고 있으니까 진짜 꼴 같잖아서. 너희가 집안 타령하고 조건 따지고 하니까 내가 말해줄게. 거기 아줌마 잘 들어봐. 우리 집 할아버지부터 변호사해서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변호사야. 내가 공부를 못해서 미용하는 것 같니? 나 졸업은 못했지만 당신 아들보다 좋은 대학교 입학했어. 알아? 그리고 대기업? 지금 내가 버는 돈이 당신 아들 연봉보다 많아. 뭘 알고 떠들어. 제 팩트 폭격에 긴 침묵은 이어졌고 그 정적을 깨는 이는 바로 예비시모였어요. 우리 부모님 직업이 변호사인 걸 알자 태도가 180도 변했는데요. 아, 변호사들이셨구나. 아휴, 몰랐네요. 미리 말씀하시지. 소희야, 우리가 잘 모르고 무례를 범한 것 같구나. 사과하마. 상견례 내내 표독한 표정을 짓고 있던 예비시모는 자존심도 없는지 배고픈 강아지가 달려와 꼬리를 흔드는 듯 했어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소희야, 소희야, 너희 부모님 좀 말려봐라.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마. 결혼 준비 다 끝나가는데 이대로 엎을 순 없지 않겠니? 석진아, 너도 빨리 나가서 너희 장인장모 모셔와라. 박석진, 그럴 필요 없어.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예비시모가 첫 만남부터 저에게 쌀쌀하게 굴던 게 제 직업이 미용사라서 물러날 거다, 못 배웠을 거다 어림짐작했고 그깟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니 이대로 가기는 뭔가 아쉬웠어요.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혹시 검사 결과 나온 거 봤어요? 당신 그 귀한 집안 대 끊기게 생겼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는 듯 눈만 껌뻑껌뻑 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상견례 3일 전 병원에서 검진 결과 난소에 작은 물혹이 있다며 재검사 한번 받아보라며 연락이 왔고 재검 후에 의사와의 상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받았던 건강검진의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제 무록은 다행히 별 문제 없었지만 남자친구는 무정자증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 사실은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게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이런 타이밍에 이야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말귀 되게 못 알아들으시네요. 당신 아들 고자라고 고자.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대가 중요하다면서 저한테 물란하니 뭐니 하고선 산부인과 검사도 받게 하더니 제 아들이 고자라는 소식은 그 여자를 혼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첫 만남부터 직업으로 사람 판단해서 무시하고 조건 따지면서 저희 부모까지 무시하곤 너네가 우리보다 딸리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예단을 내놓으라는 인간들에게 조금도 미안함이 들지 않고 오히려 속 시원했어요.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파혼한 거라 뒷수습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겨우 제 나이 20대 후반에 저런 집안이랑 엮여가지군. 제 의지도 아닌데 평생 애도 못 낳고 살 뻔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집안 인간들은 자기들이 저한테 했던 짓은 생각 못하는지 아직도 미련 못 버리고 용서 빌겠다며 샵으로 찾아왔었는데 아버지께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더니 꽁지 빠지듯 내빼더군요. 다들 하는 경험은 아니었지만 20대 후반에 뭔가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 싶습니다. 결혼이란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아 서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는 것 같은데요. 끝이 좋지 않았지만 남친의 부모님도 아들을 고이고이 키우셨겠죠. 마냥 어릴 땐 몰랐어요.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기만 했었거든요. 저를 이렇게 이해하고 키워주신 부모님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럽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 같은 부모가 되어 잘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